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0.5%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0.85%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오른 종목들을 대부분 보시면 이 대선 후보들이 펼치는 정책에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변동성을 띠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돌아와서는 비만 치료제가 또 급부상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이 이유는 지금 미국이죠.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주사형 치료제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면서 임상 결과도 괜찮게 나오는 최종 결과치를 보이면서 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10몇 프로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거의 시총이 몇 조, 10조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렇게 좀 획기적인 사고를 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한때 한번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요거는 조금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하기로 했던 임상 계획을 수정하면서 철회를 했는데, 이제 이 철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철회가 된지 알고 던진 물량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도 오늘 한 10%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이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PDRN 성분을 뭐 필름형 형태로 또 개발을 해가지고 시판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약은 아니고, 이 PDRN 성분이 뭐냐면 피부 재생 효과에 좀 이게 있는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 쪽 관련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필름형 치료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필름형 치료제라기보다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CMG 제약에서 했던 그런 비슷한 형태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먹던 필름 과자 있죠. 필름 뭐 이렇게 먹는 거, 하여튼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리가 없겠죠.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화장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적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임상 비용이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바이오들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이 바이오적인 지식으로 화장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방향성을 돌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오늘 요 재료 가지고는 주가 상승이 나올 리는 없다.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이거 할 짓이 못 되죠. HLB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이나 좋아 보이는 급등하는 모습들, 시장에서 좋은 시장일 때, 특히나 주식 시장이 활황일 때, HLB는 모멘텀이 지금 당분간은 없다 보니까 기대는 하는데, 막상 또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씁쓸한 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4월 달은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5월 달에는 재신청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또 저희에게도 한 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바이오 부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대세다.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 수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 시장에서는 뭐 장기로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바이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바이오들을 쭉 살펴보시면, 예전에 이제 하겠다 했던 회사들이 하나씩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임상 결과도 괜찮고 기술 수출을 이끌려고 하는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바이오 시장에서 수확을 하는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또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셔도 제법 뭐 괜찮았습니다. 뭐 하락하는 종목들도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 펩트로는 11.04% 상승을 하고요. 알테오젠도 4.5% 올랐는데, 요게 리포트 같은 게 하나가 나왔는데 1년에 2개 정도 기술 수출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또 기술 수출을 하면 다른 암종이나 다른 회사에다가 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성공하면 이게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여러 회사에 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임상 기업에 비해서 직접 임상 기업은 아무래도 수조 원의 임상 자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3상까지 마치려고 그러려면 거의 1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1상만 잘 마무리해도 충분히 뭐 한 1000억대 기술 수출을 기술만 좋으면 1000억대 기술 수출을 잘 이끌어내는 거고 조금 기술이 좀 허접하다 싶으면 한 500억 미만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계약하는 제약사 이름을 봐야 되겠죠. 네임밸류를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 수출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력 저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HLB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는 이제 향후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임상, 비임상 부분에도 이것도 좀 골치 아픈 게 HLB가 가지고 있는 게 노터스 비임상 기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CRO 기업이 지금 없어지는 가운데 이 노터스의 위치도 상당히 난해해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애니제는 0.8% 상승을 하고 항서제약은 1.74%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1.96%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85% 상승을 했습니다. 자, HLB 제넥스는 1.1% 하락을 했고요. HLB 파나지는 19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뭐야? 파나진 뭐가 올라왔어? 아유, 리피싱 이거 최저 리피싱 아닌가? 이제 최저 리피싱 됐지 싶은데 최저 됐네요. 예. 파나진이 최저 리피싱이 됐습니다. 2443원. 자, 5회차도 2443원. 이게 아마 HLB 쪽이지 싶은데 발행 대상이 자, 쭉 내려봅시다. 노머드 조합 있지 싶은데 자, 노머드 4호 조합. 예, 노머드 4호 조합이고 자, 그리고 자, 얘는 6회차. 6회차는 누구냐? 이제 노머드 조합 그러면 다들 아시죠, 이제. 예. 쭉 내리면 자, 얘들은 아마 이제 체제를 피싱 했기 때문에 주식 전환하면 끝입니다. 이때까지 잡아준 게 체제를 피싱 하기 위해서 이랬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 NC트론, 오름정보, 올케이, KR3 유한 책임회사 KR3 이거 KR3 NC트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진양구 회장님이 또 지분을 투자한 회사고요. 라영창 KR3 라영창 이름 보면 대충 아시겠죠. 예, 이렇습니다. 하여튼 HLB 파나진도 이제는 전환사채 리피싱이 끝난 것 같습니다. 찐 친구들의 리피싱이기 때문에 한번 이 가격대는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요. 자, 투자자 동향 아직까지 사모펀드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 5일선 거의 커트라인으로 마감을 했고요. 크게 버텨만 주고 있는 옆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5일선이 21선 가로질를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0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특별히 뉴스는 없고 자, 차트적으로 보셔도 얘는 5일선을 이탈을 했네요. 저항 자리에서 밀리는 그림으로 또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이거 이 1990원 이탈 없어야 돼요. 이거 이탈하면 다시 이 하한가 가깝게 갔던 1530원까지 갔던 이 봉 하단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1990원을 지키는 가운데 다시 5일선 위에 올려놓는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 가지고 2100원대에서 다지기가 들어가야 다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저항을 못 넘어가고 빠지는 거리라면 시간상 급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뭐 리피싱, 지금 제가 리피싱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모든 종목들이 리피싱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일정 부분 중에서 상장 시기가 넘어간 사채도 있고 아직까지 상장 시기가 멀었는 사채도 있기 때문에 리피싱이 아직 상장 시기가 덜 된 사채 같은 경우는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상장 시기가 지난 것 중에서도 리피싱 하는 사채들은 분명히 지금 이 기간에 많거든요. 대부분 HLB 스케줄을 거의 4, 5월 달에 전환사채 리피싱 구간으로 잡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 리피싱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일일이 뭐 다 거론하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룹주 전체적으로 보려 그러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대충 뭐 이때 이 정도 되면 주식이 안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간다 그러면 사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최저 리피싱 가격이 이 종목의 최저가 가격보다 메리트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 그것만 점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도 8,0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사고. 자, HLB 테라피틱스도 5일선 거의 뭐 이탈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봉상은 5주선을 지키고 마감을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여기서 또 계속 이탈하는 가운데 5일선이 밑으로 꺾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5일선을 꺾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봉이 5일선 저항 걸리는 모습이 나오면 또 한번 단기적으로 또 우하향할 수 있는 그림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5일선을 다시 탈환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주봉상은 괜찮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HLB 바이오스텝 164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다시피 동물 실험 폐지, 이런 뉴스를 접하셨을 건데, 요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스텝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AI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사양 산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토스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예전같이 흑자를 낳는, 황금알을 낳는 이 사업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셔도 얘는 5일선을 지켜주고 마감을 했고요. 아직까지 21선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주봉은 아직까지 5주선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HLB 글로벌은 301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뭐 어제도 글로벌 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로벌도 요번 달에 리피싱 구간인데 알짜 친구들이에요. 지금 대부분 제가 4, 5월 달에 리피싱이 집중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룹주가 이 기간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노베이션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HLB 제약은 사채가 없고요. 그래서 뭐 한 번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전환사채 점검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뭐 물탈 시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HLB 오래 하시는 분들은 최저 리피싱 가격 아래에서는 물 한번 타볼만 하다. 내가 손절치고 나가거나 이게 아니라면, 물을 탈 생각이라면, 내가 원래 물을 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저 리피싱 가격 아래에서 물을 타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채 종목의 트렌드거든요. 자, HLB 글로벌도 5주선 아직 탈환을 못했고요. 일봉상도 5일선을 오늘 살짝 이탈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보면 지금 21선 맞는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21선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횡보가 지속되면서 천천히 5일선이 돌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횡보가 쭉 되면 큰 급등 없이 5일선이 완만하게 21선을 가로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지만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트럼프도 관세 정책을 펼치지만 지금 계속 말을 바꾸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본인이 체감을 할 거예요. 자, HLB 제약은 19,5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오늘 뭐 HLB 제약이 필름형 PDRN 성분의 뭐 제품을 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HLB 제약은 실적주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역시 실적 측면에서는 HLB 제약은 그룹주 중에서는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제약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신축 공장을 짓거나 이러면 또 돈은 모자립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자금 조달이 또 필요하겠죠. 자, HLB 제약도 결국은 2만원짜리 저항 자리를 맞고 음봉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은 지켰고요. 주봉도 5주선을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도 2만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 18,000원에서 2만원 요 사이에서 박스 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재임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해봤자 HLB 테라피틱스의 임상이 빨리 발표되거나 아니면 재임상에 관련된 회사에서 뭐 어떻게 진행 중이다, 뭐 잘 돼가고 있다, 뭐 이런 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다 재료가 될 텐데, 이 재료들이 구체화되려면 회사에서 뭐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2번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연기라든지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그렇지 역시나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희 주주들 입장에서는 절대 바라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번에는 진짜 뭐 날짜 공약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계획을 잡고 성공을 해야 돼요. 뭐 항서제약도 5월 중으로 신청을 하겠다,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서와 HLB가 같은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인 거는 제가 HLB에서 지금 현재 3번째 도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건 클래스 1도 중요하지만 EIR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번 빠꾸 맞는 동안 EIR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EIR이 어느 정도 승인에 관련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EIR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꾸 숨기고 안 나온다는 거는 불안함을 안고 가는 거고, EIR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뭐 공매도가 흔들어제끼는 뉴스를 내더라도 저는 별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저한테는 EIR이 상당히 중요하다, 클래스 1만큼이나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길 바랍니다. EIR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EIR 내용이 경미하다는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자, HLB 생명과학은 6,2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공매도 대차는 안 하고. 자, 차트 보시면 얘도 5일선은 지켰는데요. 얘도 뭐 넘어가야 될 자리는 못 넘어가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선 도전을 나섰지만 결국은 안착을 못하고 미끄러졌는데요. 일생은 차트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게 제일 우선이다.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말하는 거지만 저도 지금 이거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회사가 뾰족한 이 일생 살리기를 위해서 뭐 자구안이 있냐 이거거든요. 자구안이 없다 그래 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생 주주 입장에서는 답이 없다 그러면 합병밖에 답이 없는 거고, 그런데 또 이 합병 비율로 봐가지고는 속이 천불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예전 주가로 보면 일생 주가 현재 주가로 해서 합병 비율이 참 뭐 섭섭하죠. 섭섭하고 화가 나죠. 근데 우리가 옛날 주가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승인을 받는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3만원 4만원 가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승인을 못 받고 이런 가운데서 일생이 과연 3만원 4만원 환기 종목을 달고 그렇게 갈 수 있냐, 그것도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합병을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제가 뭐 반대해라 찬성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진짜 내가 반대를 했을 때 합병이 무산이 되면 또 다른 방법은 있나, 심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주가로 HLB 생명과학이 3만원 갈 수 있는데 4만원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런데 HLB의 진영군 회장님이 L생을 버려버리면 이게 3만원 4만원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딜레마인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걸 팔고 다른 종목으로 사기에도 너무 많이 내려갔고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측에서 L생에 관련된 자구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구안이 있다면 합병이 무산이 되더라도 L생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HLB 최소 만원 이상 2만원 3만원 이걸 또 기대를 해보는 건데 그게 없다면 2만원 3만원도 상당히 어렵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주말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주식장이 안 열리는 주말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요즘은 예, 아무 걱정 없이 주말이 제일 행복해요. 월요일 되면 또 이게 빠질까 오를까 이 걱정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현재로서는 빠른 재신청 밖에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이게 현실이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끝.